오늘은 3천만 원대 중형 하이브리드 SUV BYD의 시라이언 6 DMI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최초 공개 및 사전 계약이 실시되었으며 전륜 단일 트림 3,750만 원에 출시가 됩니다. 이는 소형급인 셀토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에 비슷한 옵션을 맞췄을 때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가격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모델이 됩니다. 시라이언 6의 외장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는 스톤 그레이 컬러로서 독일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컬러와 정말 비슷한 컬러가 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도 고급스러우면서 은은한 느낌이 납니다. 시라이언 6의 전면부 디자인은 해양 시리즈 모델로서 바다의 미학 디자인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수형과 수출형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내수형과 비교했을 때 수출형은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이 장착이 됩니다. 유선형의 디자인과 함께 날렵한 캐릭터 라인 조합으로 실제로 보았을 때에는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부터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지능형 하이빔 보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중에도 편의성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공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파츠들이 장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아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시라이언 6는 중형급에 속하지만 소렌토나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제원이 살짝 작습니다. 그리고 아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준준형 SUV인 투싼,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에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준준형과 중형 그 사이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은 19인치가 채택이 되며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의 50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도 좋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휠하치에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의 클래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의 대응력도 좋아 보입니다. 좌측에는 주유구, 우측에는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8.3kW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음으로써 3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 충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외부 V2L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날렵한 스포일러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시라이언 6는 도심형 SUV이긴 하지만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동일하게 후면부에도 내수형과 수출형의 디자인이 다른데요. 수출형 기준으로 직각 느낌의 리어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며 안쪽에는 물방울 패턴이 콕콕 박힌 게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호불호가 적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며 적재 용량은 570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600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차급 세그먼트 대비 적재 공간은 조금 작은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트렁크 아래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높이가 꽤 높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러기지 매트 아래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좌우 쪽에도 포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이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아닌 이상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시라이언 6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컬러는 가장 노멀한 블랙 컬러입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세미 버킷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다만 가죽은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만졌을 때에는 그래도 인조 가죽 중에서는 꽤 고급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며 중앙부에는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치가 없었으면 상당히 밋밋했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시트와 동일한 소재가 암레스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으며 안쪽에 콘솔 박스 용량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세차 타올을 가져온 상태인데 이러고도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일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구의 컵홀더와 함께 토글 방식의 전자식 기어 레버가 탑재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다크 크리스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았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에 가깝습니다. 시동 버튼 옆에는 EV 모드와 하이브리드 모드를 결정할 수 있는 레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2개가 아닌 하나가 탑재가 되는데 충전 속도가 50W입니다. 이 정도면 무선 충전 중에서는 꽤 빠른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라이온 6의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방부에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함께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회전은 별도로 안 되지만 이렇게 듀얼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카카오 내비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다만 저는 카카오 내비 말고 티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폰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티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기능들은 약간 테슬라 UI와 비슷하게 생겨서 테슬라를 타셨던 분이라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퀵 메뉴를 통해서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공조 시스템도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오프라든지 오토모드 같은 경우는 전자식 기어 레버 옆쪽에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온도 조절이나 세기 조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밀한 조절은 디스플레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 중의 사용성은 살짝 떨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시라이온 7하고 비슷하지만 소재가 살짝 다릅니다. 이 중앙부에는 가죽이 아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 핸들 쪽 림에만 가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리모컨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 우측에는 클러스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대의 차량이긴 하지만 도어 트림을 보면은 이 차량은 그래도 가격 대비 소재를 꽤 신경을 썼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딱 보았을 때 블랙 하이글로시와 알루미늄 같아 보이는 가니쉬, 그리고 이쪽에는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짜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눈에 보더라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도어 트림 제일 아래쪽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시라이온 6 DMI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블랙 시트라서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긴 한데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밝고 은은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이온 6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게 전동 선쉐이드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번 터치만으로 이렇게 전동식으로 선쉐이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야외 주차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룸램프 쪽에도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라이트를 켤 수가 있고, 또 요즘 신차에서 보기 드문 선글라스함이 있습니다. 이게 생짜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 안쪽에는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감도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선바이저도 카드라든지 영수증 같은 거를 꼽을 수 있는 이런 홈이 있고요. 열었을 때 선바이저 램프도 하얀 색깔 백색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라이온 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2열은 리클라이닝이 약간 가능한데요. 아래쪽에 패브릭을 당기면 약간 빡빡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최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각도면은 편안하게 장거리를 가더라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라이온 6의 2열 공간을 살펴보면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에서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만 따졌을 때에는 중형보다는 준준형에 살짝 가깝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옵션 상태를 살펴보면은 전방부에 에어벤트가 2열에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은 따로 되지는 않고 방향 조절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도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충전 포트도 USB 타입과 C 타입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근데 여기는 무엇을 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라이온 6 같은 경우는 전동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처럼 이 플랫하게 바닥이 평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인승이긴 하지만 사실 4인이 탑승을 했을 때 최적의 상태의 차량들이 정말 많은데, 이 시라이온 6 같은 경우는 5인도 탑승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헤드레스트 일체형이라서 좀 뒤에서는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사람이 탔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이 없을 때 한정으로 의외로 2열의 시야가
불편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이 답답하진 않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시라이언 6 DMI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DMI의 뜻은 듀얼 모터 인텔리전트라고 해가지고 전기 기반 하이브리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행을 했을 때에도 지금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것보다는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파이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이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내가 전기로 주행을 하는지 뭐 엔진 같은 경우는 구동을 담당하는지 아니면은 발전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보통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서 이 에너지 효율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BYD의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는 확인이 안 되고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위쪽에 잡혀 있습니다. 즉 전방의 시야가 쾌적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운전에 서투르신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야 정말 광활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미러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게 후방 시야인데요.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쿠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리어 유리가 쿠페처럼 가로 폭은 길거든요. 근데 세로 폭이 살짝 좁습니다. 그래서 후방 시야는 살짝의 호불호가 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현재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의외로 외부 소음을 아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실내 정숙도만 따졌을 때에는 국산 중형 SUV보다 아주 조금 더 조용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옆유리 1열까지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에도 이 도어 실링의 마감이나 소재가 사실 중형급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동일 세그먼트 중에서 하부 소음은 평이한 수준이긴 하지만 안 좋은 노면에서는 살짝 많이 울려 퍼진다입니다. 이게 특히나 이 뭐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을 잘 막아주다 보니까 하부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일단 지금 잘 포장된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정말 매끈하고 아주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발매 중인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19인치 단일 휠이 장착이 됩니다. 덩치를 감안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한데,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여기가 막 포트홀도 많고 땜빵도 많고 크랙도 많고 막 울퉁불퉁한 도로가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이러한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에는 자잘자잘한 이 요철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중형급 중에서는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제법 긴 편에 속해서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해주긴 해요. 근데 제가 시라이언 7이 한국 시장에 최초로 발매가 되었을 때에도 타봤었는데, 시라이언 7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정말 편안했었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요소가 있었다면 이 잔여 진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잘자잘한 노면에서는 잔진동들이 자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머물러요. 막 계속 막 메아리를 치듯이. 그래서 이게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참 좋지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잔여 진동 때문에 살짝 멀미가 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의 시라이언 6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잔여 진동이 자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심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다리 이음새 구간. 오히려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이나 지금처럼 도로 이음새, 큰 요철 구간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오히려 중형보다는 중대형급에 가까운 정도의 하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만 디테일을 다듬는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기 전에 BYD의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나 EV 모드로 주행할 거야, 이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부에 EV와 하이브리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주행을 했고, 여기서 레버를 딱 한 번만 당기면은 EV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이제 순수하게 배터리 힘으로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18.3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완충 시에 국내 기준으로 약 7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평이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EV 모드로 놔두고 주행을 했을 때에는 그냥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충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라이언 6의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 센터페시아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주행 모드 버튼이 운전석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조수석 쪽에 있어요. 이거 배열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에코, 눈길, 스포츠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속도를 살짝 늦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엄청난 엔진음과 함께 고속으로 점진적으로 빠르게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라. 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엑셀레이터를 풀로 밟으니까 첫 가속 느낌은 되게 여유로워요. 막 알았어, 갈게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는데 일정 속도 영역 이상부터는 의외로 시원하게 주행을 해줍니다. 시라이언 6는 1.5 가솔린 터보 아니에요. 자연흡기 엔진에 CVT, 무단 변속기 조합으로 엔진으로만 주행을 했을 때에는 13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싱글 모터 기반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0마력이 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라이언 6는 엔진의 힘보다는 전기 모터의 출력이 훨씬 더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있는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ER/EV처럼 뭔가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풀 스로틀을 당겼을 때에도 의외로 직접적인 엔진 구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잖아요. 저속에서는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고 고속에서는 엔진이 직접적인 구동을 담당하고 요 기반인데, 제가 타고 있는 시라이언 6는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직접적인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국산차 중에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차량이 없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엔진으로 직접적인 구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을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내연기관을 탔다라는 느낌보다는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풀 스로틀을 밟을 일이 없게 주행을 했는데 풀 스로틀을 밟으니까 이제 엔진으로도 구동이 되면서 지금 또 이제 엔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CVT 무단 변속기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변속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더라도 막 차가 막 미친 듯이 빠르게 나가주진 않아요. 비슷해요. 자,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어서 시라이언 6의 이 핸들링 감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내에 판매 중인 시라이언 7은 단일 트림입니다. 전륜 기반의 EWD. 여기에 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게 외장 컬러랑 실내 컬러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풀 옵션 사양에 가까운 차량이 들어옵니다. 탑뷰, 리어뷰, 측면뷰, 전 후방 크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핸들을 틀었을 때에는 조향되는 위치. 자, 이번에는 돌아보겠습니다.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방금처럼 좁은 구간을 유턴했을 때에는 한 방에 유턴이 가능합니다. 시라이언 6는 체급으로 봤을 때에는 D 세그먼트, 중형 SUV에 속하지만 자세한 재원을 살펴보면 국산 중형 SUV인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등급인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준중형과 중형 그 사이예요. 그래서 차량 덩치와 비교했을 때에는
평이한 수준의 핸들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어서 신형 C라이언 7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봐. 그러니까 차체 거동성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살짝 떨어져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좀 집중해서 조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셰시는 또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말캉말캉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지닌 SUV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롤링이 발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방금 제가 좁은 코너를 돌았잖아요. 롤링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동급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수준의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 기반의 EWD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언더스티어도 솔직히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 조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핸들이 저게 게임 같아요.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템포도 느리고 이 각도도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싹 갔을 때 하체는 SUV니까 도시명 SUV니까 뭐 인정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핸들이 약간 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얘 마음이 좀 다르다. 이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물론 도시명 SUV를 타고 뭐 와인딩이라든지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급작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앞차가 막 급정거했거나 갑자기 뭐가 막 떨어졌거나 그러면은 긴급 회피 조향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C라이언 6는 좀 뭔가 날렵하게 반응을 해주는 차는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 좌측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 그리고 차선 중앙 보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살짝 굽이진 길이거든요. 이랬을 때 차선 중앙으로 최대한 주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후측방 이런 경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그립 감지 시스템이 아니네요. 토크 방식이라서 이렇게 살짝 돌려줘야 됩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긴 하지만 세그먼트를 생각하면은 오잉? 이런 거는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어머나. 오늘 날씨 알려줘. 지금은 비아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도시의 날씨를 물어보십시오. 마포구 날씨. 현재 마포구 지역은 구름이 껴 있습니다. 온도는 섭씨 29도입니다. 오늘은 천둥과 폭풍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상 온도는 최저 섭씨 23도에서 최고 28도입니다. 아니 얘가 좀 성질이 급해요. 요즘 음성인식 시스템들은 최대한 이 운전자가 뭘 하는지 이렇게 잘 이렇게 들으려고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한 템포만 늦어도 그냥 지절로 꺼져버립니다. 다시 눌러야 돼요. BYD C라이언 6의 장점. 뭐야? 그냥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꺼졌습니다. 오늘 약간 기분이 얘가 안 좋은가 봐요. 물어봐야 되겠다. 기분이 안 좋아? 전 잘 지냅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닌데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근처에 디저트 맛집 알려줘. 현재 화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뭔가 요즘 음성인식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이 발동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C라이언 6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2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연비를 이제 운전 에너지 소비량 이 디스플레이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는 연비창하고 살짝 다른 게
지난 50km 주행에 대한 등가 에너지 소비 그래프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계산해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지금 암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8. 요거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녔을 때 한정인 거고, 나는 계속 외부 전력 충전하고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거야 하면은 또 말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비는 천차만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시라이언 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한 10분 정도 시라이언 6를 지금 뒷자리에서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차급으로 따졌을 때는 중형 SUV D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산 SUV 중에서는 제가 소렌토와 산타페와 비교를 했었는데요. 이게 1열 한정입니다. 1열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었는데요. 2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차급이 갑자기 한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열의 승차감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열까지는 중형급인 소렌토 산타페와 비슷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열 같은 경우는 얘 뭐 토션빔 들어간 거 아니고 멀티링크 맞거든요. 그런데 뒷자리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인 투싼이나 스포티지에서 느꼈었던 승차감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시트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열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세미 버킷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쿠션감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2열 같은 경우는 시트가 보시다시피 그냥 플랫한 그런 시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트 탄성도 1열과 비교했을 때 살짝 다릅니다. 시트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서스펜션 이런 구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2열은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나 봅니다. 살짝은 실망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편안하게 주행을 해주고요. 약간의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패밀리카로 이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지향형 SUV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차급의 차량들은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이 뒷자리에서 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외부 소음 유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1열보다 조용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외부의 잡소리 이런 것들 유입이 크게 들어오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패밀리카에 적합한 차량이다라고 느껴졌는데 실제로 주행했을 때의 만족감은 1열이 좀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BYD의 시라이언 6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시라이언 6의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엔캡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막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리콜 및 무상 수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차량의 엔진룸을 본 결과 이쪽이 전기 모터 쪽이거든요. 여기에도 흡차음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전반적으로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흡차음제의 사용 빈도가 동급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주행했을 때에도 소음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BYD 시라이언 6 어떠냐? 비슷한 가격대의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압도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외부 전력 충전 없이도 자가적인 발전량이 많아서 한번 풀 주유, 풀 충전 시에는 10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다만 브랜드 네임밸류까지 따져 보았을 때 구매까지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